오디오 세팅 하겠습니다. 발표자 중에 지연님 계셔서. 나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립니다. 예. 선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시작하기 전에 선배님 소개부터 한번 듣고 가시죠. 저희 새로운 멤버 선비님을 주셨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검증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김선빈입니다. 들어온 이유는 최근에 그 월드 모델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하는 거 관련해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관련된 뭐 기술들도 좀 보고 그러다가 이제 월드 모델까지 좀 보게 돼서 이런 부분 조금 스터디해보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좋은 기회가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역시 자율주행, 역시 역시 뉴럴 렌더링, 역시 월드 모델 넘겼습니다. 저부터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되게 사실 읽고 싶었던 논문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포기를 하고 오늘 좀 그냥 가벼운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해 못했던 거는 좀 잘 읽어서 다음 주에 해볼게요. 원래 뭐 뭔가 막 개선된 란삭 논문이 하나 있었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좀 봤던 논문이 하나가 있었고 그거 말고 또 뭐 있었지? 어, 완전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만든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다이노 피처를 사용해서 했었던 비주얼 오도메트리가 있었는데 다 진짜 재밌어 보이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번 주는 좀 가벼운 거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거는 3개고요. 서베이 래퍼 하나 가지고 왔고 재밌어 보이는 마인크래프트랑 로스 보는 거 갖고 왔고 그리고 새로 나온 토르, HX 토르, 제슨 토르 성능 벤치마크 정보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이번 주는 논문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네, 재밌어 보이는 거 그리고 혹시나 연구에 도움이 되실까봐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어썸, 네, 어썸 래퍼인데요. 어썸 트랜스포머 베이스 슬램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더스터나 마스터, VGGT 이런 것들처럼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3D 컴퓨터 비전을, 지오메트리 비전을 하는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슬램을 만들어 본다라는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정리해 놓은 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샷만 좀 가지고 왔고요. 이 안에는 트랜스포머 베이스 슬램, 그리고 트랜스포머 베이스 포지 트래킹이면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요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슬램은 사실상 보면은 굉장히 최근 거밖에 없어졌어. 2022년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은, 뭐 마스터 슬램, 저희 커버했었죠. 슬래머, 이것도 커버했던 것 같고, 애니캠 이것도 커버했던 것 같고, 요거는 저희가 커버 안 했고, VGGT 슬램 저희 커버했고, 다이노 슬램 커버 안 했고, VGGT 롱 저희 커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과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네,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포지 트래킹은 여기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 주에 하고 싶었었던 게 다이노 비오랑 못 VI로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커버하기로 하고요. 그 레포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자면 안 돼요. 옵티컬 플로우 이것도 있고 뷰 매칭 이런 것도 있고 매핑 이런 것도 있네요. 생각보다 많았네요. 2개인 줄 알았는데 또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이제 좀 스타 수까지 이렇게 찍혀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좀 인기가 많았나를 굵직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아직은 논문으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논문으로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베이 논문 나오면 그것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웬만하면은 이제 H100부터 호퍼 아키텍처부터 트랜스포머 엔진이라고 트랜스포머 전용 가속기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그런 아키텍처 특히나 이제 블랙별에서는 트랜스포머 굉장히 잘 돌 거기 때문에 슬램도 GPU에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그런 연구들이
연구들이라 충분히 볼만한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마인크래프트랑 로스2 모드입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나서 아, 진짜 귀엽네, 얼탱이 없네, 이걸 만들 생각을 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얼탱이 없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보통은 캐릭터가 이렇게 씌워져 있고 뭐 옛날에도 이런 자율주행이나 드론 시뮬레이터들이 있긴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에어심 같은 게 얼리얼 엔진 4에서 돌았던 것도 있었고 카를라 이런 것도 있었고 게임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게임에다가 이거를 넣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UI가 라이다를 고를 수 있어요. 저희가 뭐 벨로다인 벨비 16, 뭐 허자이 32 채널짜리 뭐 이런 것들 고를 수 있는데 이거를 아이템으로 갈아 껴넣는다는 게 진짜 얼탱이 없었고 원래는 여기다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칼이나 도끼 껴가지고 광석 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라이다 들고 스캔을 딸 수 있는데 그거를 알비스 로스트의 알비스로 받아보면은 아, 네 이렇게 네, 몬스터들까지 이렇게 3D 오브젝트 디텍션 박스도 나오고 벽도 나와서 네, 이걸로 스캔도 따고 슬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VP 16이나 뭐 화사이 라이더 이런 거 써보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살 돈이 없다. 화사이 라이더 32 채널 이것도 뭐 돈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돈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물론 뭐 오픈 데이터셋을 써도 괜찮긴 하지만 난 그냥 뭐 오픈 데이터셋 이런 거 돌리기에도 나는 하드 공간이 없다, SSD가 부족하다. 그리고 하지만 난 마인크래프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생각으로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어, 네, 슬랩을 돌리면 잘 나올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가고 이런 코리도어 상황 같은 건 안 나오겠지만 제 이제 저는 MBTI가 이제 N이다 보니까 열심히 예쁜 내 집을 스캔을 떠가지고 슬램으로 드디어 맵핑 다 해놨는데 밤 돼서 크리퍼가 와가지고 내 집을 폭파시켜서 떠는 맵이 무썰모가 되는 그런 상황도 상상을 해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실험을 쓸 수도 좋을 것, 실험을 쓰기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맨해탄 환경 같은 거 만들어서 슬램하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해서 네,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거 보면 뭐 다이아몬드 체스트 플레이트, 건파우더 막 이런 것도 뭔가 뭐 별걸 다 로스 토픽으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제슨 토르가 나왔죠. 원래는 제슨 오린이 이전 세대로 나왔었고, 이제 제슨 토르가 막 나와서 한 600만 원 돈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썰 들은 걸로는 미국에서는 3,500달러라고 합니다. 그거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하면 대충 500만 원 돈 나오는데 관세랑 그리고 그 뭐죠? 어, 총판에서 떼가는 수수료 포함해서 600만 원으로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토로를 사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좀 더 저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인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토로로 넘어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성능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를 한 이런 벤치마크가 있더라고요. 이제 빅벤치라고 보통 여기서 CPU 벤치마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여기서 CPU 벤치마크를 했을 때 제슨 오리는 1493점 싱글 코어에서 그리고 네, 여기 이 토르 토르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 몇 점인지 안 나오는데 네, 이게 가려져서 안 나옵니다. 이거 여기 들어가면은 나와요. 들어가서 이 정도 그냥 들어가서 볼까요? 들어가면 나온다. 점수가 네,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네. 어쨌든 지금 싹 다 보면은 네, 제슨 토르가 CPU 성능으로는 60 몇 퍼센트 정도 좋다라고 나오고요. 스펙을 보면은 네, 제슨 오린 같은 경우는 ARM V8 코어가 2.20 클럭 2.20 GHz로 들어가서 12코어였는데 네, 이제 오븐 뭐야 그 토르 같은 경우는 2.60 GHz에다가 14코어 그래서 멀티코어 성능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클럭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그 메모리 밴드위스가 좀 더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CPU에서 하는 연산도 빨라졌을 거고 당연히 GPU 자체도 좋아졌으니까 GPU 연산도 빨라졌을 겁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GPU 그 벤치마크는 없어서
그게 나오지는 않는가. 대신 여러 가지. 레이 트레이서, 이거 GPU. 이거가 이제 점수, 이것 또한 60몇 퍼센트 차이가 난다. 스트럭처 프롬 모션, 이거 보면 이제 슬램 벤치마크랑 비슷하겠죠. 이것도 60몇 퍼센트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토르가 굉장히 괜찮다. 근데 이제 가격이 대충 한 350만 원, 400만 원대였던 거가 6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가격도 대충 이 정도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평이 그렇더라고요. 딱 진짜 가격만큼 좋아졌다라는 평이 있어요. 근데 크기도 같이 커져가지고 그건 이제 고려할 만한 내용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가볍게 Q&A가 있으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어떻게 시작하지? 자주 들어드리지만 Q&A는 그래서 오른쪽 밑에 미팅 툴스 들어가시고 Q&A 들어가셔서 적어주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저희 이제 기존 멤버분들은 그냥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돼요. 혹시나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참여자분들께서는 질문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랙탈. 또 주원님께서 카메라 켜시는 건 굉장히 전사 도망갔어. 역시 샤이보이. 어쩔 수 없지. 네, 질문이 더 없으시다면은 그러면은 네, 다음 차례는 선비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냥 남겨주시면 돼요. 나중에 또 Q&A 시간 가지면 됩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카메라 끄고 마이크 끄고 밥 먹으면서 듣겠습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조금 더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거고, 제가 논문을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읽히지도 않을 뿐더러 정리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제가 이 논문을 왜 고르게 되었는지랑, 어떤 목적에서 이걸 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검증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 검증 환경을 꾸리는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은 자율주행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더 좋은 GPU가 나올수록 더 현실성 있는 3차원 환경을 구성하는 작업들을 여태까지 해왔고, 그런 목적에서 뭐, 얼리어 렌즈를 이용한 3D 환경을 구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3D 환경을 구축한다는 게 굉장한 노가다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각각 하나의 엘리멘터들, 그 뭐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 일이고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원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간단하게 환경을 빠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지금 이야기를 드릴 것처럼 월드 모델 같은 거 이것도 이번에 아예 처음 보는 개념들이어서 좀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가지는 장점과 뭐 기존의 3D 환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을 어떻게 하면 잘 버무릴 수 있을까가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픽인 것 같고 그 측면에서 볼 때 이 월드 모델의 변천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을
도움이나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준비한 논문은 월드 모델의 역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월드 모델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오타가 나 있네. 어쨌든 전반적인 조사에 대한 논문이고,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링크 첨부해놨고, 이 어썸 월드 모델이라는 링크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월드 모델에 대한 대부분의 링크를 잘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뭐 이거를 다 트래킹하기에는 꽤나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꽤나 좋은 소스원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드라이빙 월드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현재 한계점이랑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사진 탭으로 열렸네. 이 사진을 같이 보면 이 드라이빙 월드 모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 월드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랑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오큐펀시, 그리고 이런 뭐 신 프리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런 것들과 뭐 컨디션이 들어가서 월드 모델을 거쳐서 다시 이런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월드 모델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림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도식화 해달라고 그 제미나이한테 해서 받은 건데, 월드 모델이라는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장면들이랑 특정 조건들, 뭐 차량의 제어 액션들이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그런 게 들어가서 이 미래 장면, 이 조건들과 과거 장면을 기반으로 미래 장면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진화라는 게 뭐 직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2D 씬의 변천사를 2D 씬 에볼루션이라고 하고 있고, 3차원 3D 관련된 걸 3D 씬 에볼루션, 그리고 장면에 대한 씬 프리를 가지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 뭐죠? 노트북 LM한테 던져서 챕터 2랑 3만 좀 요약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쭉 적어봤는데, 어쨌든 이 드라이빙 월드 모델이라는 게 이 동적 운전 환경, 그러니까 어쨌든 차가 주행을 하는데 이 차가 주행하는 환경에 맞게 씬이 계속 생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의미를 하는 거고, 2D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뭐 충실도, 뭐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물리적 타당성 보장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월드 모델을 구성할 때 월드 모델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측면에서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잘 해주는 것, 그리고 객체가 합리적인 위치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시간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환이 되는지, 제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시나리오를 앞으로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구사항에 맞게 잘 생성이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위에서 봤던 그 컨디션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잘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2D 씬의 그 변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점 고려하는 그 논문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D로 넘어가서, 3D는 어쨌든 좀 더 기하학적 정보가 더 정확하고 공간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구조적 일관성인데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사실 이 오큐펀시에 대해서 아직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뭐 아마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중에 제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기하학적으로 일관된 그 볼륨에 대한 모델링이랑 구조화된 공간 인코딩을 하는 게 좀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기술들에 대해서도 지금 아예 처음 보는 용어들이라서 많이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트랜스포머랑 디퓨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이 포인트 클라우드 가지고 장면 진화를 한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무언가 3D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다중 센서 데이터 융합. 그래서 뭐 정확한 2D가 어쨌든 해상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3D 데이터의 정확한 공간 기하를 같이 합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프리 패러다임은 사실 저도 막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대부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상세한 장면 없이 예측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운전 환경에서 일반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상 환경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엣지 케이스를 만들어낸다라고 가정할 때 이런 상세한 장면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유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다중 에이전트 행동, 장면 내 에이전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도 이 자동차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트래픽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 3는 뭐 사실 응용인데, 월드 모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데, 저는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거고, 뭐 요즘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엔드 투엔드 모델 같은 걸 개발할 때는 데이터 생성 이런 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예측 주행은 마찬가지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있어서 좀 더 예측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뭐 4D 사전 훈련은 이게 3차원 공간 플러스 타임축 해가지고 4D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월드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실전적으로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얘는 위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좀 더 실제 같은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좀 더 잘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더 영상이랑 간단한 결과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더 옮겨놔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빙 가우시안 뿔뿔의 논문의 주 컨트리뷰션은 그 환경이랑 객체랑 분리해서 가우시안을 만들겠다가 주된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트리뷰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크리멘탈 스태틱 가우시안을 통해서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가우시안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멀티플 오브젝트를 핸들링 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동적인 주행 상황을 표현하겠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씬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뭐 날씨 변경이나 텍스처 변경, 객체 조작을 할 때는 다시 학습을 하는 게 기존 방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런 추가적인 학습 없이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가 좀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좀 더 스태틱 가우시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라이다랑 멀티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가지고 뎁스랑 이런 게 잘 측정이 되는 맵을 만들어 놓고, 이 이미지를 매칭을 해서 이 3D 스태틱 가우시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컴포짓 다이나믹 가우시안 그래프는 어쨌든 그 디텍션 되는 객체들을 각각의 노드로 정의를 하고 그거를 가우시안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드라이빙 가우시안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 환경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렌더링을 하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편집을 쉽게 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보면, 어, 이 다이나믹 그래프에 해당되는 가우시안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그거를 다시 덮어서 컴포짓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우리는 시그널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되게 현실감 없지만 크랙 추가하고 맨홀 커브도 추가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스모기한 거나 레이니한 거나 스노위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오브젝트도 추가할 수 있고 오브젝트를 지우는 것도 좀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결과물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스모기랑 뭐 포기 이런 건 확실히 좀 잘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뭔가 실제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상황에선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주행하는 거 볼 수 있고 이 포크레인 같은 거 또 잘 넣어서 이 포크리프트들도 거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시간에 맞게 이 두 개가 합쳐져서도 잘 움직인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를 추가를 했을 때 이 화면의 뷰를 이렇게 바꾸면서도 얘네가 정상적으로 위치를 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찌됐건 우리가 이 3차원 환경에서 다양한 동적 물체들을 추가하고 편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씬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잘 동작을 한다라는 걸 보여줬던 논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여기서 지금 자동차를 동적 객체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지금 뭐 트래킹을 하든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는 지금 그 사람이나 이런 거 말고 자동차나 뭐 탈 것 같은 것만 기존에 디텍션을 해서 그거를 그냥 쭉 트래킹을 하는 건가요? 어, 일단 사람도 여기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이 디텍션, 어쨌든 지금 이 논문의 골자는 새로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제외한다가 좀 더 목적인데 그 측면에서 볼 때 사람 같은 것도 좀 추가를 하면 이 사람이 이 타임 도메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예측해서 넣어준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트래킹 되던 애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추가하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추가로 없으시면 발표를 다음 지연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발표 컨트롤 플러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뉴럴 렌더링 모델의
모델에서 트랜지언트 요소, 동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논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 선비님께서 발표해주신 논문이랑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뉴럴 렌더링 모델에서는 원래 기존의 널프나 3D GS는 제가 여기다 안 써놨네요. 그 조명이 항상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장면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촬영된 시간대도 거의 같아야 좀 그 복원이 잘 되는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딱 연구용을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서 뭔가 정적인 장면을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을 하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자율주행 환경을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관광지 사진을 찍는다던가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저희가 논문에서 보는 데이터셋을 찍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적 요소, 그러니까 그런 걸 트랜지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정된 뷰, 스태틱 요소인 고정된 어떤 건물이나 지형, 가구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이런 트랜지언트 요소들도 사진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뉴럴 렌더링 모델에서 이런 트랜지언트 요소가 있게 되면은 고스트 현상이나 플러터라고 해가지고 좀 복원이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뭔가 흐릿하게 유령이 떠 있듯이 잘못 복원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지언트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에 대한 논문들이 요즘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논문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일 유명했던 논문은 널프 인 더 와일드라는 논문입니다. 일단 결과 먼저 보시면 이 데이터셋이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원래 여기 이 사진처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복원을 한 결과를 이제 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 요 밑에 모델처럼 세 가지 MLP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MLP는 저희가 스태틱 요소를 위한 스태틱 헤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MLP는 트랜지언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트랜지언트 헤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그 MLP에 그 포지션 요소를 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널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널프를 원래 학습을 시킬 때 이 포지션을 넣게 되면 중간에 어떤 레이턴트 벡터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어떤 사진마다 배경 색상도 다르고, 그 빛의 어떤 그 날짜마다 조명도 달라지고,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스태틱 요소여도 이런 그러니까 장면이 하나가 있는 사진이어도 그 안에서 어떤 조명 같은 요소와 다양한 요소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해서 개별 인베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담고 있는 헤드이고, 그다음에 어떤 위치랑 밀도를 가지고, 여기서 위치랑 밀도를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스태틱에 대한 요소를 학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트랜지언트 요소에서는 사진에서 어떤
그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얼마나 가렸나를 이미지별로 최적화하는 벡터를 학습하는 그 MLP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논문을 한없이 좀 깊게 말하면 너무 길어져서 최대한 간단히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트랜지언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 음, 음, 네,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었는데, 그, 요 앞에 사람들이 있는 요 부분들을 언설턴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수로 매겨서, 만약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 학습에서 이 픽셀들은 가중치를 낮춰서 아예 학습이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불확실성이 작은, 그러니까 요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니까 불확실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불확실성이 작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학습에서 가중치를 높여서 이런 스태틱 요소들을 이런 부분만 제대로 학습이 되게 만드는 게 이 모든 그 트랜지언트 제거하는 논문들의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스태틱 요소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트랜지언트 요소는 무시하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랜지언트를 따로 그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이 트랜지언트 요소냐를 학습하는 그 MLP를 하나 만들게 되는 거고, 이 MLP를 통해서 트랜지언트 요소, 그러니까 이 오차 부분이, 그러니까 불확실성 점수를 얘가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이 로스 수식에 의해서 로스 자체가 엄청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학습이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뒤에 부분은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냥 이 모델이 불확실성을 다 높게 만들어버리면 학습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규제항도 하나 넣고 뭐 그런 식으로 로스를 설계한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은 널폰더 고라는 논문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이런 그 실제로 리얼월드 사진을 찍어서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서 네, 요렇게 배경 부분만 스태틱 요소들만 남게 하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위에랑 다르게 위에는 잠시만요. 네,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랜덤 인베딩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전에 무슨 픽셀이 문제이고 뭐가 뭐 스태틱이고 이런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학습이 좀 잘 안 되게 되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쭉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폰더고라는 논문은 이 문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불확실성을 먼저 계산을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노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피처맵을 먼저 만들고 이 피처맵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이노 자체가 여러 이미지에 걸쳐서 공간적이랑 시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불확실성을 학습하는 MLP를 가지고 이 베타 또 똑같이 위랑 똑같이 베타 값을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 모델은 두 가지 트랙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먼저 불확실성을 학습하는 그 MLP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오직 그 불확실성만 예측을 하는 그 모델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보통은
그 L2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심 기반으로 뭔가 유사도로 이 유사도를 사용해서 베타를 학습하는 게 좀 여기서 제안하는 새로운 방법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L2로만 하면은 배경이랑 트랜지언트 요소의 색깔이 비슷해지면 그 불확실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여기서는 심점수 SSIM이라는 점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여기서는 피처맵을 만들어서 어떤 베타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기존에 널프 학습을 하던 그 모델에 전달을 해줘서 여기서도 이거랑 비슷하게 로스에다가 이 베타 값을 밑에 나눠가지고 이 베타가 크면 애초에 이 널프 모델에 학습이 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리스 스플랫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널프가 아니라 3DGS 모델에서도 트랜전트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델인데 다른 그 가우시안 널프 인 더 와일드처럼 가우시안 인 더 와일드가 사실 3DGS 쪽에서는 좀 유명한 논문인데 그거는 이미 위에서 비슷한 논문을 얘기했어서 여기선 좀 특이한 점이 또 있어가지고 이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스파레스 스플래트는 마스킹 방법을 사용을 하는 논문입니다. 이 위에서는 요 베타라는 점수를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오차 값을 베타로 만드는 거 대신에 어떤 피처 공간 이 피처에서 아웃라이어 부분을 그냥 마스킹을 해서 그 부분을 아예 학습을 하지 말자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 마스킹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냐면,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픽셀별로 그 시멘틱 피처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이 뭐 사람에 가깝다 아니면 뭐 자동차의 일부다 같은 시멘틱 정보가 담겨 있어서 단순히 색상 정보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런 시멘틱 요소들도 활용을 해서 트랜지언트 요소를 식별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멘틱 요소를 가지고 어떤 마스킹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마스킹을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냥 클러스터링을 해서 어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스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 논문, 트랜전트 제거를 하는 논문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없으시면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저희 식에서 CR이 어떤 뜻인가요? 이거요? 오, 지금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그 널프 모델에서 사용하는, 잠시만요. 그 포토매틱 로스였나? 그냥 널프 자체에서 그 음, 최종 픽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네, 예측한 알겠습니다. 픽셀 값. 아, 그 위에 식에서 보니까 너프 온도고에서 그 CR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헷갈렸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시 46분. 오늘은 일단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고요. 선비님 환영합니다. 두 분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저는 카메라를 끄고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